RS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RSI 암호화 알고리즘과 DES가 있죠. 가장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 키가 두 개인데 서로 달라. DES는 가장 대표적인 대칭키 알고리즘. 키가 같아. 암호화시키는 키와 복구화시키는 키가 같아. RSA는 달라. 자,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호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방식은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대칭키, 공개키 암호 방식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대칭키를 공통키란 말도 써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어쨌든 두 개의 이 암호 방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공개키가 더 중요하죠. 자, 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통신선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고, 여긴 B라는 사람입니다. 문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통신을 통해서. 그럼 이걸 제3자가 이거를 보면 안 되니까 암호화를 시켜야 되죠.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자체를 평문이라고 합니다. 평문. 평문. 보통 메시지라 해서 M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M. 그러니까 이걸 암호화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평문이 ABC다 이거죠. ABC.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문자다. 이 평문이야, 평문. 이걸 암호화문으로 만들겠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로 만들겠다 이거야. 이게 암호문이죠. 그래서 보통 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C. 암호라는 뜻이에요.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값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한 값. 특별한 값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는 65예요.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는 0, 1, 0, 0, 0, 0, 0, 1. 우리가 통신할 때 이제 아스키에서 배우게 될 텐데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스키 코드. 통신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바꿔야 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65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127을 더해버려요. 그냥. 숫자를. 그럼 여기다 127이라는 값을 더하면 제로 1, 1, 1, 1, 1, 1, 1, 1이거든요. 아, 여기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값을 더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죠. 이것은 뭔지 몰라요. 특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값이 새로운 어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별표로 바뀌었다. 또 두 번째 거는 B를 했더니 이번에는 뭐 네모로 바뀌었다. C를 했더니 C 값을 이것도 더했더니 127을 더했더니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자로 보면 이걸 누가 가져가도 누가 열어봐도 제3자가 열어봐도 이걸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암호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 과정이고 요게 암호문이고 요 127이 바로 뭐다? 암호화 시킬 때 암호화 키가 되는 거야. 키.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프로그램으로 나는 평문에다가 문자 하나하나를 다 127이라는 값을 더해서 보낼 거야. 그럼 얘는 받을 때 거꾸로 127을 빼서 변환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낼 때 뭘로 보내? 문자 하나를 플러스해서 127을 더하는 거로 하고 얘는 127을 그걸 빼면 보낼 때 더한 게 빠지니까 원래 모습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127이 바로 암호화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127과 이 127이 여기는 뭘 했어요? 암호화했죠.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는 E라고 씁니다. E. 엔코더라는 말을 쓰죠. 엔코더. 암호화시키고 이거는 복호화시키는 거잖아. 복호화. 그죠? D라고 얘기해. D. 그래서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이 키가 서로 같은 게 바로 뭐다? 대칭키 암호화예요. 대칭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고 비대칭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키는 서로 키가 같아. 얘도 127도 알고 얘도 127을 알아. 그럼 더해주고 빼주면 되고 더할 때는 인코딩하는 거니까 암호화시키는 거고 통신선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암호문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다시 원래 해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암호문과 복호문이 사용이 되고 거기 사용되는 키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대칭 키는 가장 핵심이 뭐다? 암호화 시킬 때 암호화 키하고 그다음에 복호화 키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있어요. DES. DS. 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DS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떤 평문이 있는데 이 평문 M이에요. 그죠? 평문을 엔코딩 합니다. 근데 어떤 거로 해요? 키로 합니다. 키. 이걸 우리가 엔코딩이라고 할 수 있죠. 평문을 키로 이 127로 도하든 빼든 어쨌든 그 방식이 있겠죠. 서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빼고 도할 수도 있는 거야. 도하고 뺄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죠. 너랑 나랑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기 뭐가 만들어져? C가 만들어지죠. 그럼 C를 전송했어. 그럼 C를 가지고 다시 뭘 해줘요? 복호화 키를 써서 다시 디코딩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원래 평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요 키하고 요 키는 서로 같다. 평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평문을 127이라는 키 암호화 시키는 거죠. 암호화 시켜서 C라는 뭘 만들어낸 거야? 암호문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 암호문을 암호문을 어떻게 돼? 통신선을 통해서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암호문을 키가 받았어. 그래서 키를 가지고 다시 데코딩, 복호화 시키면 원래 평문이 된다. 여기 이제 암호화 과정이에요. 복호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또 공개키라는 게 등장이 됐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3자가 이 127과 127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죠. 제3자가 이 암호 키하고 복호화 키, 즉 하나의 동일한 키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긴 철수야. 여기가 0이야. 영애들은 서로 암호문으로 서로 통신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네들만이 127을 알고 있다는 거죠. 127이 뭐야? 암호화 키죠. 복호화 키도 하고 동일하니까. 근데 얘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이 영희를 사랑하는 애야. 대신에. 그럼 얘도 127을 알 수 있는 순간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거죠. 3자가. 너랑 이제 헤어져. 나 너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얘는 뭐야? 영희는. 정말 철수가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어버리겠죠. 왜? 이 비밀번호는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건데 제 3자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127에서 암호문을 보냈다면 얘는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철수가 나한테 보낸 거로 생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불상사 때문에 어떻게 하자? 키를 다르게 가져가자. 키를. 암호화 키를 복호화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라고 하는 겁니다. 키를 다르게 가져간다. 키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집 대문 있잖아. 대문. 우리 집에 열쇠가 있잖아. 식구들이 다 똑같은 열쇠를 갖고 있고 똑같이 번호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대칭키예요. 누구나 뭐 상관없어. 똑같아. 이게 만약에 딴 놈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든 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개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 대칭키는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키를 매번 바꾸지 않잖아요. 그냥 도둑 맞았다 그러면 바꿀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안 바꾸죠.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이 공개키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내가 자료를 키를 생성해서 상대편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이 왜 은행 금고를 연다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영화에 보면 뭐 핵폭탄을 폭발할 때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금고라든지 중요한 거는 키가 두 개야. 그래서 얘가 열고 얘가 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 키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면, 자, 철수하고 영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게 제3자가 만약에 너나 나고 알고 있는 키라는 127을 알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야. 곤란하다. 응? 곤란하니까 너와 나와 똑같은 어떤 걸 만들자. 암수가 되는 이런 하나의 짝이 되는 걸 만들자 이거죠. 서로 하나의 짝이야, 짝.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암호화 키가 되는 거고. 이게 복호화 키인데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죠? 모양이 생긴 게. 그러나 결합이 돼야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희가 쟤한테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칭 키처럼 하나의 키를 늘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키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하나는 복호화 키를 생성해요. 복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이 암호화 키를 이 친구한테 보내요. 이 암호화 키를 이 친구한테 보내.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걸 상대편한테 보낸다 해서 상대편을 그 키를 알게 하는 거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철수가 한다면 이거를 보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개 키가 되는 겁니다. 공개 키. 그럼 얘가 보내려고 하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누가 영희가 보내온 공개 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즉 영희가 보내온 공개 키로 암호화시켜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받았던 평문을 가지고 이 받았던 암호화된 문을 복호화 키, 이걸 뭐라고 그래? 비밀 키라고도 하고 혹은 개인 키라고도 해요. 이거 가지고 이 암호문을 해독해내면 평문이 딱 열렸죠. 그럼 저놈이 보낸 거 맞네. 그렇잖아. 내가 키를 2개 생성해서 쟤한테 던져서 그걸 암호해서 보내.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1, 2, 3, 4, 5, 6이야. 이게 순서대로 딱 맞죠? 그러면 1번과 3번과 6번을 쟤한테 보내. 그럼 얘는 1번과 3번과 5번을 이용해서 바로 암호화시켜서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2번, 4번, 5번 해서 딱 맞아 떨어졌잖아. 어쨌든 룰이 맞았잖아. 그러면 제가 보낸 게 맞구나. 이거죠. 상대편한테 이걸 보냈어. 이걸 공개한 거야. 상대편한테.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얘가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복구해서 열리면 돼. 안 열리면 얘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그럼 분명 내가 생성한 키가 아니니까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보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가 있었을 때 공개키 방식은 키가 2개 생성이 된다. 그죠? 키가 2개 생성하는데 상대편한테 메시지를 받으려면 얘가 공개키 1로 전달을 해. 그리고 누구 키에? 키 생성은 누가 있어? 얘가 수신자죠. 얘가 송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송신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송신자인 철수는 어떻게 주는 거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죠. 요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꽈놓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공개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은 문서를 암호화시킬 때예요. 문서, 즉 M을 암호화시킬 때. 지금 이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서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 거래할 때 필수적입니다. 그다 사인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공개키 알고리즘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럼 영희는 야, 너 나한테 문서를 보낼 거잖아. 그죠? 문서를 나한테 보낼 거지? 그럼 내가 키를 2개 생성해서 너한테 안에 보낼게. 그걸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네가 보낸 거에 내가 열려야 네가 보낸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 전자서명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요건 요거고. 전자서명은 어떤 거냐면 반대로 이 철수가 정말 사인한 게 맞냐. 철수가 키 생산을 해요. 암호화 키하고 암호화 키. 그 다음에 복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 생산한데 철수가 자기가 암호화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비밀 키로 해. 비밀 키. 개인 키로 하는 거죠. 이거는 공개를 합니다. 다르죠? 반대로 됐잖아.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키를 누가 생성했어? 수신측이 생성해서 이렇게 처리했죠. 암호할 때는 상대편한테 보내서 받는 거지. 전자서명은 어떻게 돼? 철수가 보냈잖아. 비밀키가 있죠. 바뀌었잖아. 자, 내가 어떤 사인을 한다는 얘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사인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사인 가지고 그 문서에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복호화 키로 딱 열어봤더니 아, 저 사람께 분명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공개 키는 키를 2개 생성하는 것이다. 공개를 하는데 어떨 때는 암호화 키를 공개하고 어떨 때는 복호화 키를 공개하는 겁니다. 물론 비밀키나 개인키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받을 때는 문서를 그냥 암호화해서 받을 때는 암호화 키를 공개 키로 만들고 내가 서명을 한다는 건 내가 암호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암호하는 건 나만이 알고 있는 걸 갖고 넘겨놓으면 이 받았던 공개 측에서 아 정말 저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은행 거래죠. 인터넷 뱅킹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증서 키라고 하는 걸 입력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죠? 나만이 알고 있는 키잖아. 이걸 가지고 비밀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럼 은행 측에서는 어떻게 돼요? 은행 측에서 저놈이 맞네. 저놈이 맞네.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나야. 철수.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은행이야.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야? 본인은. 여러분은. 비밀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여러분이 만든 공개키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을 했다. 거래를 시작해라. 거래를 해라. 내가 한 대로 입금을 해라. 출금을 해라 했을 때 바로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오면 은행에서는 제가 전자서명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가 알고 있었던 거는 단지 복화, 키밖에 몰라요. 봐서 해석해서 저놈이 맞네. 정말 저놈이 맞네. 그래 해주자. 이런 거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전자서명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서 하나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가 누가 하든 내가 보낸 놈이 몇 명이든 상관없잖아. A, B, C, D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암호화 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어때요? 자, 대칭키를 생각을 해보자고. 대칭키. 대칭키는 만약에 사람 수가 n명이면 키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에다가 n-1개예요. 그러나 공개 키 방식은 n명이면 2의 n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자, 세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칭키로 따르면 얘는 서로 어떻게 돼? 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여기 키 하나 있으면 되지. 키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3개면 있으면 돼, 3개. 그러니까 n이 3이니까
2에다가 3, 3 빼기 1에다가 어떻게 돼요? 3개 맞죠? 3개 있으면 되죠. 근데 대칭키로 하면 키가 2개씩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2개. 여기도 키, 복화 키, 암호화 키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을 때는 n이 3개니까 2n.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개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3명일 경우에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오히려 더 키가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뭐는? 공개 키는. 생성할 게 많잖아, 2개씩. 그런데 키가 사람이 통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요거를 이번에는 n을 만약 10명이라고 해보자, 10명. 그럼 대칭 키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0 빼다가 10-1이니까 2, 5, 9, 45개가 필요해, 키가. 10명하고 통신할 때. 근데 대칭 키는 그렇단 말이에요. 공개 키는 어떻게 될까요? 공개 키는 2의 n이니까 2 곱하기 10. 20개면 된다고. 중요해요. 아, 그래서 공개 키 같은 경우는 뭐 키가 적을 때는 문제가 오히려 나쁘지만 사람이 통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호화시켜서 하려고 할 때는 인원수가 100명, 1000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수록 대칭 키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만 공개 키는 그 인원수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공개 키가 얘한테 2개, 얘한테 2개, 얘한테 2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지만 이 나만의 갖고 있는 비밀키는 하나만 갖고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사람이나 통신하고 싶어. 나만 비밀키를 하나 갖고 나머지는 다 공개키를 다르게 주는 거야. 그럼 11개잖아, 취하할 경우에. 100명이면 101개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비밀키는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들은 다 뭔데 만들어. 나머지들은 다 다르게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은행 뱅크 할 때 인증서 번호를 보통 똑같이 하나만 갖고 있잖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잖아요. 10개 은행이 다르면 10개 은행은 다 공개키가 다르더라도 내 개인키 하나만 다 같아도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공개키 같은 경우는 활용도도 많고 키도 적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해. 복잡하긴 하죠. 왜? 키를 2개 생성하니까 처리할 때 시간이 좀 걸리지. 대칭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단순하고 짧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 공개되어 있어요. DES나 RS나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알아. 근데 뭐야? 키가 모르는 거야. 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대칭을 이용한 부인 방지 기능을 포함한다. RS 이거 맞죠? 부인 방지. 서로 키가 다르기 때문에 서명이라든지 부인 방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DS RMR보다 수행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왜? 키가 2개 있기 때문에 키가 하나인 DS는 굉장히 암호화 속도가 빠르지만 2개 암호화 복화되는 2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얘는 느리다. 빠르다가 아니야. DS가 빨라. 틀렸네. 이게 답이군요. 키 분배가 용이하죠. 공개키는. 전자사명 응용 범위가 매우 넓은 게 공개키 알고리즘의 RS입니다. 답은 몇 번? 두 번째가 잘못된 설명입니다.